속보 한국형 핵무기, 조 바이든 백안간서 폭탄 발표, 한국형 핵무기 드디어 공개, 해외 군사 전문가들 기절초풍, 한국 핵무기 긴급 승인, 오늘만을 기다렸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동안 핵무기 관련 기술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 측의 허락이 이뤄지지 않아 핵무기 보유를 하지 못하고 핵무기급의 미사일들을 제작하면서 전투력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에게 제재를 가했던 미국이 이제는 혼자서 러시아를 막기에는 힘에 부친 듯 보였는데,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한국과 일본을 초대해 우리 한국에만 핵무기 보유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세계인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 한국에게만 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승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진행한 외무장관 회의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고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젠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무기의 제약이 완전히 풀렸으며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질세라 중국과 북한에게 무기 지원을 요청한 상황인데, 중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면서 이를 거부한 반면 북한은 러시아에게 미사일과 탄약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러북 동맹이 아직 끈끈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측의 무기 공급을 통해 더욱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북한은 인민 매체를 통해 한국과의 전쟁은 반대하지만 한국이 북한에게 총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서 위협을 가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한 김여정은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에서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닌 민족 전체가 깊게 상처를 입게 되기에 전쟁을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하지만 남한이 실수라도 북한에게 총탄을 발사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발사해 그에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인데, 전쟁을 거부하는 입장이지만 타격이 올 경우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왔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적극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 가장 선봉장에서 여러 활동들을 펼쳐왔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여러 제재에 대해 항상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미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전투력을 갖고 있지만 핵전쟁으로 넘어가게 되면 모두 피를 보게 되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으로 대응함에 따라 잃을 게 많은 미국인은 오히려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러시아 전쟁 사태로 미국은 많은 것을 깨달은 것일까? 미국이 한국에게 긴급 폭탄 발표를 진행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현재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결정하는 법안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즉, 최종 승인을 내리기만 한다면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핵무기 보유 승인이 진행되면 한국은 곧바로 핵무기를 무장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최근 한국은 핵 개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소나기 안에서 핵 개발을 거부당했던 한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을 통해 핵무기를 완벽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탄두 중량이 26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초특급 탄도미사일을 비밀리에 공개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사일 중량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사거리를 축하고 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양의 핵탄두를 응축시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즉,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 핵무기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해구산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보호받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한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은 단기간 안에 미사일 전력을 급속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전 탄두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시절과 비교한다면 단순 계산만으로 무려 8배에 달하는 괴물 탄도가 탄생했습니다. 또 이 미사일이 타깃을 목표로 낙하하면서 생기는 중력 가속도와 무게가 늘어날 에너지 값을 계산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수준의 미사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미사일 운용 계획을 콘크리트 및 지하 갱도를 타격하기 위한 목표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정확한 용도를 밝혔는데, 이는 수백 미터 아래 있는 지하 벙커에까지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 국의 지휘부가 지하 벙커로 숨어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효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미사일 개발 실력으로 본다면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의 양만 조절한다면 최소 2만 킬로에서 5만 킬로까지 미사일 사거리 개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이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로켓 추진 기술 때문인데, 이미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실수로 인해 우리 한국은 굉장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9년 한국은 나로우를 검증하기 위해 러시아 후르니체프사에서 지상 검증용 발사체를 사왔습니다. 당시 모형을 사온 것인데 러시아 측에서는 실수로 완전한 엔진을 보내왔는데 당신 최고의 엔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였기에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아차리고 한국에게 엔진을 회수하려고 했으나 이는 불발되었고 한국은 러시아산 최첨단 엔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로 기존 한국의 기술력에 더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러시아의 엔진 기술력까지 완전히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실수로 한국이 초대박 나면서 그야말로 최첨단 엔진 기술력을 갖게 되었고 미사일 사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만 본다면 한국은 이미 핵미사일을 개발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미사일 개량을 통해 탄두 중량을 조정해가면서 어느 정도 무게의 미사일 사거리가 적당한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한국이 미국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무기 개발을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마친 후 당당히 핵보유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한국에게 도발해왔던 북한, 그리고 중국, 이제는 일본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섣불리 하지 못할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본다면 한국이 곧바로 핵무장을 통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2.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해야. 박정희 막던 미국서 이런 주장,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경우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 7일 미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드데릴 프레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한미동맹이 약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 KIDA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SSCI급 에도 같은 분석을 실었다. 린드 교수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현상 유지, 동맹 강화, 동맹 유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지원 등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원하는 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며 한국의 핵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핵무장을 완고히 반대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했다. 대신 해구산을 제공하며 안보 불안감을 달랬다. 미국은 1978년 7월 열린 제11차 한미연리안보협의회 SCM에서 해구산 제공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매년 개최하는 SCM에서 확약을 반복한다. 미국은 1958년부터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했다.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투하하거나 야포와 로켓으로 쏘는 핵포탄 등 다양했다. 전술핵 무기는 최대 950개 수준까지 늘었지만 1991년 연말 미국으로 모두 철수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 본토를 공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자 핵 개발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후보도 나왔다. 한 독자 핵무장보다 미 핵우산 활용. 한국은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핵무기 보유와 배치를 반대한다.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면 북핵을 반대할 명분도 약해진다. 미국도 그간 강조한 핵무기 비확산을 깰 수 없고 동북아 핵 확산을 우려해 한국의 핵무장을 방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영욱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이런 대안도 가능하다는 걸 상기해준다. 며 북한과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당국은 한국을 지켜낼 미국의 핵우산 이익 확고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은 현재 약 5,800개의 핵탄두와 ICBM 400기를 보유한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전략 잠수함 14척, 핵무기 탑재 폭격기 66대가 24시간 출격에 대비한다. 전투기에서 투발하는 B-61 핵폭탄 최대 위력은 340노트로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 더 위력적인 B-83의 폭발력은 1.2mT로 약 11km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은밀하게 목표 지점 상공으로 침투해 핵무기를 떨군다. B-52H 전략폭격기는 2400km를 날아가는 AGM-86B 공중발사순항미사일 ACLM을 쏜다. 트라이던트 II-D5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은 수중에 숨어있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공격한다. 미 본토에서 쏘는 미니트맨 3 ICBM은 마하 23, 약 시속 28,176km, 위속도로 날아갈 수 있어 13,000km 떨어진 표적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다. 한 원잠 개발에 미 기술 지원 협력해야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 보유가 거론된다. 지난달 20일 해군사관학교 유지훈 교수와 에릭 프렌치 뉴욕 주립대 교수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한국의 원잠 확보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원잠에 필요한 전홍축 우라늄을 제공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핵무기 개발에 쓸 수 없는 핵물질에도 민감하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지난달 15일 호주에 원잠 기술을 제공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유 교수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한국의 신뢰를 더욱 약화할 수 있다. 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이나 승인 없이도 원잠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호주에 원잠을 제공하면서 프랑스가 지난 2016년 호주와 맺었던 계약은 물거품이 됐다. 호주에 디젤 잠수함 12척을 공급하고 560억 유로, 약 77조 원을 받으려던 프랑스가 난감하다. 지난달 18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프랑스는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 등의 거래 협력을 진정으로 원한다 면서 프랑스는 군사 기술에서도 원잠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